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 어떤 길로 가야 빠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이럴 때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 혹시 어디 있을까 정보를 알아보게 되고요. 또 내비게이션에도 의존하죠. 물론 라디오 교통정보에도 기울이죠. 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2달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해외 순방길에 올랐던 박근혜 대통령도 귀국해서 3자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정상화까지 가는 길, 국정원 개혁 문제가 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유보 입장을 표명한 상황인데요. 과연 국회 정상화까지 가는 길, 내비게이션도 없고 우회 도로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고향 가는 길도 늦으면 안 되지만 국민들도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치권 분명히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국회 정상화가 민생으로 가는 길도 쭉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길입니다. 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인 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아,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가 오늘 여야 대표와 만나는 3자 회담을 드디어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전국 교착을 풀기 위해서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번 순방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상의하고 또 국익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만남을 제의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또 여야 대표 3자 회동을 통해서 국정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덧붙였는데요. 당초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제안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5자 회담을 계속 청와대는 고집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결국 3자 회담 쪽으로 결론을 낸 것처럼 보입니다. 추석 전에 가능할지 낙관적인 시각도 있지만은 또 비관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선거날을 제외하고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다음 주면 추석인데요. 추석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10월 선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국정 운영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청와대와 여권에 있다는 당내 중진들의 지적도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여야가 하고 싶은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과 등이 받아들여질지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정확한 제안 내용을 알아보고 답하겠다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얼마 후에 김관영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불쾌한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한 데다가 한 달 넘게 장외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탐탁하진 않겠지만 거부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3자 제안한 적 있으니까 만나겠네요.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이번에는 역사 왜곡 문제 한번 짚어보죠. 우편향 문제는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 교학사가 발행을 포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인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편향은 물론이고요. 사실관계에서부터 오류가 드러났었던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인 교학사가요. 발행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학사 관계자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다음 주 중에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교학사의 교과서는 논란이 되는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해서 초중 고등학생용 교과서 40종이 넘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했는데요. 문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로 인해서 다른 교과서 판매까지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발행되지 않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교학사가 발행을 포기할 경우에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교과서 문제 참 어이가 없기도 하면서도 정치권에서까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검찰로 가보자. 보통 검찰로 가면은 수사속보인데 이거는 수사속보는 아니고 검찰총장과 관련한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최동호 검찰총장이 혼의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죠. 그렇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동호 총장은 또 그 조선일보 보도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서 조정 및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조선일보 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보도라고 할까요? 네.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공인의 사생활 보호와 알 권리, 특히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한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시기에 나온 보도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강한 의혹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과 별개로 이번 보도는 사생활, 특히 아동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재앙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공인이라고 해서 사생활이 무조건 다 공개돼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닐 텐데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극히 사적인 내용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한 공익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대중의 사소한 호기심을 알 권리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그 오래된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역시 그 최동욱 총장은 둘째 치고라도 해당 여성과 아동이 이번 보도로 인해서 생활 근거지 자체를 완전히 상실당했다는 겁니다. 특히 철저히 보호해야 할 아동 인권에 대한 유린만큼은 분명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이 분도 그렇고 이 어린 학생 앞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과연 이것이 공익적 보도인지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당히 엇갈리긴 하는데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와 베트남 순방 이후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을 전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회동은 오는 16일 월요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일단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추석 전에는 국회를 정상화하자 이런 데 공감을 했습니다.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민주당
입장이 어떤지 박용진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변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3자 회담 제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단 유보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원래는 저희가 양자회담을 통해서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국정원의 이 잘못된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논의하고 예. 개선 방향을 찾아보자 이런 것으로 단독회담을 제안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 청와대 쪽에서 이걸 뭐 오자회담으로 하자느니 아니면 뭐 국정원 이야기는 빼고 민생의제로만 하자느니 하면서 사실상 거부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오늘 이제 그 청와대의 제안 내용은 보도를 네. 통해서 보면 이번에 정상회담의 성과를 좀 설명하는 자리를 먼저 국회에서 갖고 네. 그리고 나서 3자회담을 통해서 당면한 여러 의제를 교환해보자, 의견 교환을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바라는 어떤 그 출구는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의제를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 앞에 좋은 결론을 만들어낼 거냐가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은 그렇게 되면 사전에 물밑 교류를 좀 하고 협의를 좀 진행한 뒤에 이런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저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건데요. 예. 사전에 그런 과정이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만나서 아무런 결론이 없다거나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사실은 대통령도 저희 야당도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국민들에게 더 죄송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 의제, 형식 이런 걸 조금 더 확인 더 해보겠다는 말씀이죠. 네. 이 시각까지 확인이 안 됐나요? 저희도 사실은 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형식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뭐 불쾌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진위가 네. 좀 파악되는 데는 다른 루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다. 네. 확인하면은 다시 입장 정리를 발표하나요? 오늘 밤이라도요? 아니면 내일 발표합니까? 제안을 한 것은 뭐 16일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제 그 이전에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일단 안 하겠다 이건 아니죠. 유보니까. 거부는 아닙니다. 거부는 아니다. 예, 예. 네. 거부 아니면은 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뭐 저희로서는 예.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뭐 발표 직전에 이제 전화하셔서 예.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면 좀 예. 조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의견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저 비서실장이 전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청와대 비서실장은 윗분의 뜻을 따랐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고 더 다른 언급을 피하신 걸로 알아요. 그렇게 예. 되니까 뭐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거죠. 오자회담이라고 하는 형식 그리고 국정원 개혁을 뺀 나머지 문제를 얘기하자라고 했던 면에서 보면 그거보다는 진일보한 태도이고 훨씬 더 열린 태도를 청와대가 보인 것은 맞죠.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아무런 어떤 그 성과에 대한 장담 없이 덜컥 만났다가 덜컥 국민들 앞에 얼굴 붉히는 일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사진만 찍고 헤어져 버리는 일이 되거나 모두 다 안 좋은 일이라서요. 청와대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저희라도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비서실장이 김한길 대표에게 전화를 한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브리핑 통해서 상황 설명을 했듯이 네.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전화 그렇군요. 하셨습니다. 네. 의제, 국정원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로서는 그게 핵심이죠. 네. 물론 여러 민생 문제가 있고 중요한 법안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중요한 현안이나 처리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국회를 열어서 응합니다. 네. 이미 이석기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보셨다시피 신속하게 처리하고 같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광장에 천막을 치고 사상 유례가 없는 제1야당 대표 노숙 투쟁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이유는 예.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 이석기 예. 의원의 사건이 국기문란 사건임을 저희는 이미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예. 마찬가지로 국정원과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고 또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네. 이것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건데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경찰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상을 주자는 태도로 오히려 임하고 있고 예. 오히려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이게 좀 그 진실이 밝혀지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새누리당과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 있게 입장을 보이실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예. 저희들의 생각이라서 뭐 이런 참 국민들 보기에 딱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천막을 치고 대표가 노숙을 하는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네. 따라서 그 문제를 제하고 다른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저희는 네. 반드시 이 문제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났죠? 예, 오늘 오전에 조찬회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3자회담과 관련한 사전 의견조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원내 대표단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식 어떤 만남을 하시진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국회에서 여러 행사에서 그리고 또 원내 수석들 간에 의견 교환을 계속해서 해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아침 회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이제 정기국회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양측이 좀 보이려고 하는 네. 그래서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정도의 세레머니로 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3자회동은 제안은 거기서 온 건 아니었죠. 예. 자, 그러나 저러나 이제 민주당 원내도 그렇고 또 김한길 대표가 중심이 돼서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자 회동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이렇게 복잡하냐, 아니면 빨리빨리 하지 뭐 이런 목소리는 없습니까?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청와대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동문서답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중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모 행사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서 전병헌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시원하게 만나시죠. 그랬더니 예. 만남을 거부당하는 건 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자회동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양자회동을 제안하는 경우는 숱하게 있었고요. 이전에도.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 하실 때 양자회동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열린우리당 대표 같이 껴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되시고 나니까 그걸 굳이 오자로 해야 되는지 예. 국민들이 좀 의아해했죠. 그리고 의제는 왜 또 중요하게 야당 대표가 노숙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의제는 빼고 다른 민생 문제 얘기합시다라고 하시는 건지. 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장애투쟁 6개월 동안 하실 때요. 네. 그 만일에 사학법 때문에 나가신 걸 다 온 국민이 아는데 사학법 말고 예. 다른 민생 현안 얘기합시다. 추곡 수매가 이런 문제 얘기합시다 했으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예. 그러니까 무시당한 건 저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제가 거부당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 야 이건 진짜 동문서답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요? 지금은 어쨌든 다른 태도를 청와대에서 보이셨으니까 네. 저희가 좀 이거를 시원하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입장 표명할 땐 또 시원하게 네.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성과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성과가 나와야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고 또 민생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고 국정원 개혁의 실마리도 같이 풀어나갈 수가 있고요. 네. 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순방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한 적은 또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또 이번에 국회를 방문해서 설명한 뒤에 해외 순방의 결과 그리고 여야 대표를 만나는 것도 나름대로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예, 형식은 대단히 파격적인 형식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입법부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안하셨을 수도 있겠다고 보고요. 저희로서는 이런 설명, 정상 외교의 성과를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토를 달거나 혹은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대통령이 그 자리를 빌어 3자 회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있어서 그 형식과 내용 그리고 중요한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국민 여러분들 앞에 좋은 성과를 보이기 위한 사전 노력을 지금 진행하는 중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노력 여전히 이 시각에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면 되겠죠? 제가 그 조율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방금 네. 대표께서도 별도로 뭐 전화를 하셔서 여러 의견을 좀 실험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예. 곧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거고 네. 사실은 두 분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바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만남 이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개혁에 어떤 실마리를 국민들 앞에 내놓느냐. 네. 다시는 이런 국기문란 사건을 적어도 국가의 권력기관이 저지르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책을 분명히 하는 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사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예스. 예스? 아, 예스. 예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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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가 뭐지? 예스가 뭔데? Why yes yes.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YTN 라디오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예스. 지금 구글 스토어에서 예스를 다운받고 축하 메시지 남기면 추첨을 통해 가왕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팡팡. 지금 다운받으세요. YTN 라디오 앱 예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 손 안에 라디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전통적인 라디오 말고도 휴대전화로도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도요. 그래서 개국 5주년을 맞아서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추석 때 고향 가서도 YTN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출시와 더불어서 저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아주 큼지막한 그리고 선물이 아주 가득 있는 이벤트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가왕이라고 불리죠. 조용필 가수. 20만 원 상당의 조용필 콘서트 티켓 2장을 선물로 드리는 대형 이벤트가 지금 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YTN 라디오 미녀 아나운서 김성은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은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셨죠? 예, 예스 저희 어플리케이션 출시가 됐는데요. 제가 그 기념으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저희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예스고요. YTN 라디오 E 스튜디오의 약자입니다. 내 손안에 작은 E 스튜디오라는 뜻인데요. 예스 느낌이 어떠신가요? Yes, we can. 오바마 생각이 나는데 예. 우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해줄 수 있다. 이런 네. 긍정적인 이미지 또 선물을 원하시면 선물도 줄 수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예. 예스, 그래, 좋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그렇죠. 떠오르실 네. 텐데요. 이 선물 어떻게 드릴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스마트폰 꺼내셔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앱 예스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을 설치하셔서 들어오셔서 지금 생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이 참여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쉽게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아이폰이 좀 까다롭죠? 폐쇄적인 앱스토어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곧 나온다는 거죠. 예. 네.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매일 한 분씩 추첨을 해서 드릴 건데요. 선물은 아까 설명을 뭐죠? 해주셨죠. 가왕. 예, 조용필의 공연 네. 티켓입니다. 선물은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 티켓인데요. 가수 조용필의 공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콘서트 네. 티켓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앱을 다운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앱을 다운받아서 들어가시면 바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 뉴스 정면 승부 창이 뜰 겁니다. 이 왼쪽 아래 사연과 메시지 신청하실 수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사진기 모양 옆에 있는 말풍선 그림입니다. 이 말풍선 그림 누르셔서 사연이랑 뭐 축하 인사 그리고 콘서트 티켓 신청한다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떻습니까? 아, 많은 분들 벌써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네. 송은섭님, 뉴스 정면 승부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김윤범님, YTN 라디오 파이팅입니다. 언제나 24시간 좋은 정보와 빠른 소식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쓰고 예. 또는 우리 미녀 아나운서 김성원 아나운서 네. 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좋습니다. 네. 네. 예, 회원 가입 후에 로그인 하시면 이 메시지 남기실 수 있거든요. 한번 회원 가입하시면 앞으로도 YTN 라디오 뭐 노래 신청이나 사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어떻게 티켓이 가나요? 저희가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뭐 생방송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사진 보기, 인터뷰 전문 보기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직접 의견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샘님이 보내주신 건데 여기다가 신청하는 건가요? 앱 설치했습니다. 이제 YTN과 좀 더 친해지겠네요. 조용필 티켓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은지 PD님 꼭 챙겨드리세요. 네. 네. 앞으로 이 YTN 라디오 앱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 더 많이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달은 미녀 YTN의 아나운서 김성원 아나운서가 담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 한가위에 감사드릴 분이 있다면 선택의 자유와 주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롯데 상품권 카드를 선물할 것입니다. 롯데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롯데 상품권 카드. 단언컨대 롯데 상품권 카드는 가장 완벽한 한가위 선물입니다. 구매는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문자 왔쇼. 나도 모르는 새 다운로드되는 수많은 악성 코드. 당신의 스마트폰은 안전한가요? 악성 코드와 스팸 문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지켜주는 T가드 앱. 지금 T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SK텔레콤 바른통신문화 캠페인.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즘 불안해서 수산물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정부가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계속해서 문제없다는 정부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추석 대목에도 수산시장을 찾는 분들은 정부 발표에도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추석을 앞둔 수산시장의 반응도 들어보고요. 또 정부 관계자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수상정책실의 어촌양식정책과의 신현석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 발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이 우리나라 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조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서 조사하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지난 8월에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 있는 해수하고 수산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예, 해수는 제주도 최남단에 있는 동중국해 6개 지점에서 지점마다 100리터를 채취를 했고 이것을 갖다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또 수산물은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나라 연안과 이지 내에 서식하는 수산물을 채취해서 직접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방사능 검사 결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해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예. 방사성 세슘 134라고 있는데 이것은 6개 지점 모두에서 전혀 검출되지를 않았고요. 아, 그렇군요. 또 방사성 세슘 137이 있는데 네. 이것은 3개 지점에서는 불검출됐고 또 3개 지점에서는 아주 극히 미량이 검출되었습니다. 극히 미량이라는 부분은 인체에 영향을 줍니까? 또는 생선에도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 미량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수치거든요. 네. 예. 안전하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명태. 이 검출량이 일본 원전 사고가 2011년에 발생을 했는데 그전 06년부터 10년까지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가지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도 조사한 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에 조사한 걸 보면은 한 0.00190 베크리엘이라고 아주 미량 나왔는데 5년간 그걸 봤을 적에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이 0.00404 베크렐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낮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봤을 때 사고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더 청취자분들이 더 확실하게 느끼지 않을까. 네. 자, 그래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좀 전에 해수도 말씀드렸지만 수산물도 저희가 검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예, 수산물에 같은 경우도 연안에서 어획된 어종, 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된 어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방사성 세슘하고 요오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 국민들이 드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선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렇게 깊은 곳에 있는 생선하고 또 위에 있는 생선의 방사능 오염 노출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연안에서 어획된 어류, 참조기나 고등어 같은 거 10개 어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수협의 위판장 또 우리 공동 어시장이 있는데 이것에 어획된 지역을 확인을 하고 수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지 해역,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지 해역에서 어획된 갈치 또 오징어 등 8개 어종은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의 시험조사선에서 직접 어획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은 우리 해역이 안전하다 이렇게 정부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내년이라든지 올 연말이라든지 다음 달이라든지 확실히 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 그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우리 전문기관에서 어떤 오염수의 이동 경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오염수가 우리나라 연안에 도달하는데 한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10년이요? 네. 예. 10년. 그 10년 정도 해가지고 오염수가 도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 흔히 알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 예. 또는 확산 이런 걸 생각해봤을 적에 예. 그 농도는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뒤면은 이제 방사능의 농도도 극히 낮아질 것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일본 정부에서는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합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염수가 나오는 곳을 이렇게 차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콘크리트 비슷한 동토벽을 설치해서 예. 뭐 이것으로 괜찮습니까? 또 정보 공개도 아직 좀 미적미적하다 이런 지적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 그러한 기술이 가능한지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 일본산 특히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9월 6일 날 특별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일본 정부에다 대고는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 가지고는 향후에 그 원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외교부를 통해서 일본 측에 자료를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는 아직 안 왔죠? 오면 외교부를 통해서 오면은 해수부에도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정부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여러 번 이야기해도 이제 추석을 앞둔 수산시장이 썰렁한데 자, 이 문제 정부에서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떤 경계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난 저희가 9월 6일날 특별 조치를 하고 나서 일부 소비가 조금 살아난다라고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데, 그래도 여전히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우선 그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좀 강화를 해가지고 예. 안전성을 확보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첫째 주안점을 두고 네. 그다음에는 다양한 그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등을 통해 가지고 네. 소비자들이 다시 수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예. 서울역 광장에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위생안전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국내산 수산물 검사 현장에 환경단체들이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방사능 검사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가지고 국민 신뢰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수부 수산정착실의 어촌양식정책과의 신현석 과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회 김병국 회장 연결해서 어느 정도 타격을 받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국입니다. 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참 언제부터 어떤 어종을 취급하고 계신지요? 네, 제가 뭐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한 지는 올해 37년째 됐고요. 37년요? 네. 네, 현재는 그 흑감용 화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추석 대목인데 어떻습니까? 앞서 해수부 과장님 말씀 들어보셨을 땐 별 문제가 없다. 우리 어류는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타격이 큰가요? 네, 그동안에 우리 소비자들께서 그 수산물 그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구심을 가지고 수산물 그 드시는 데 상당히 주저하시는 그런 것도 사실이고 네. 실제로 우리 시장에도 그 손님의 발길이 많이 끊겼어요. 네. 네, 수일 전에 정부에서 이제 그 발표한 다음부터 소비자들이 많이 우리 시장을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늦게나마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추석이 이제 뭐 앞으로 코앞이죠.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 예년 같으면은 지금 시장이 아주 손님을 아주 가득 그렇겠죠. 전거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그전보다는 확실히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소비자분들이 수산시장에 오면은 일본산인지 국내산인지 뭐 베트남산인지 이런 거 많이 원산지 따지죠? 그럼요. 철저하게 따집니다. 철저하게 따진다. 네. 네.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일본산 있습니까?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 금지된 다음에 네. 이제 그 안전성이 확보된 그 일부 품목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도 내기는 아주 한산한 편이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다. 네, 소비자들이 그걸 구매를 하지 않으시니까. 네. 참 그러면 애물단지겠어요. 그렇죠. 네. 주로 어떤 어류인가요? 어떤 종류인가요? 주로 이제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이 검역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한 그 도움이라든가 특히 일부 품목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화로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도미요? 네. 네, 도미 같은 거 들어오고 있는데 소비는 거의 안 되고 있다. 네. 자, 정부에서 이렇게 수입 금지 발표도 했고 또 안전하다 대책을 발표했는데 상인 입장에서 좀 어떤 점이 아쉽습니까? 우리 상인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들이 이런 불신 풍조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지기 전에 진작에 다른 나라과 같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즉각적으로 진작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이 문제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불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일본산 그 수산물로 인해서 국내 연안에 대한 수산물이라든가 네. 다른 것에 수산물까지 의심을 받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게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네.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네. 현 상황에서 볼 때 조금 늦었다. 네. 미적거리다가 좀 늦었는데 앞으로는 즉각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네, 그렇죠. 설명이시네요. 네. 소비자분들에게 노량진 수산시장 많이 찾아달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하여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수산물을 그동안에 이제 정부 관계기관이라든가 우리 시장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또 없었고, 또 그동안에 정부에서 취한 일본산, 문제되는 일본산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기 때문에, 예.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수산물을 좀 많이 드시고, 그런 영향으로서 국민 건강에 이제 상당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의 김병국 회장이었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 요금을 찾으세요. 완전히 새롭게 뉴 커런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코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퇴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는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는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출시와 관련해서 앞서 설명드렸었는데 이벤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앱 예스입니다. 예스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한 다음에 화면 메인 왼쪽 하단에 메시지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메시지, 축하 메시지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가왕이죠. 조용필 씨 20만 원 상당의 조용필 콘서트 헬로 티켓 2장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많은 분들 주시면은요 상품이 많습니다.
권두환님 축하 감사 잘 듣고 있습니다. 장영희님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 차량의 고정 주파수는 94.5 하고 물음표가 아니라 이렇게 느낌표를 확실히 찍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원 님도요. 매일 운전하면서 뉴스 듣고 있습니다. 대박 느낌표 3개. 대박 뭐가 대박이죠? 네. 애플리케이션이 대박이잖아요. 박천웅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는비님 취업준비생이라 면접 대비로 매일 방송 듣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앱 신설 축하드립니다. 네. 시사문제 정면승부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들으시면요 면접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요 주요 뉴스 들으신 다음에 3라운드에서 7시 10분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